오늘은 정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정시는 일단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수능 점수 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이제 용어가 있죠. 그죠?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능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면 변환 표준 점수라는 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면은 누적 백분위라고 하는 이 누백이라는 말들도 이제 쓰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뭐야? 내가 낯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제 뭐 크게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점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정시에 있어서 자기 점수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대학 지원하는데 문제도 안 생기겠죠. 표준 점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이 표준 점수는 내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국어 시험이 100점 만점에 내가 80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80점이라는 점수는 내가 100점이라는 만점에서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점수를 받았는가 하는 그 절대적인 성격의 점수죠. 근데 이 표준 점수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성격의 점수를 상대적인 성격으로 바꾸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평균 점수가 60점이다 라고 하면은 내 점수는 평균으로부터 20점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수치를 이제 점수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상대적인 점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국어하고 수학은요, 표준 점수로 봤을 때 200점 만점이다라고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200점은 성적 구조상, 점수 구조상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닌데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은 제일 높은 표준 점수는 아주 잘 나오는 해에는 140점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130대 초반에 이제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시험의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100점부터 시작을 해서 100점 밑으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제 높이 올라가면 한 130, 140점 정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점수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이제 표준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도 표준 점수인데 그 만점이 100점인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만점 수준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은 그래서 만점이 존재하지 않는, 정해진 만점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다. 표준 점수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이런 표준 점수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선택 과목 때문이죠. 선택 과목들을 이제 원점수로 그대로 반영을 하다 보면은 쉬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보다 이제 조금 어려운 과목에서 하나 틀린 학생이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원점수로 반영이 돼버리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평균이라고 하는 수치를 기준점으로 정해서 거기서부터 얼마나 내 점수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요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반영해서 좀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준 점수가 이제 반올림을 쓰기 때문에 소수점을 안 주죠. 표준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라 하더라도 이제 표준 점수가 똑같은 경우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의 증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점수별로 내가 원점수가 2점이 앞섰는데 혹은 1점이 앞섰는데 표준 점수는 똑같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표준 점수 구조로 인해서 시험을 봤는데 어느 대학은 어떤 점수 때는 좀 더 유리하게, 많이 틀렸는데도 이제 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많이 맞췄는데도 이제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의 변별보다는 표준 점수의 변별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점수가 백분위입니다. 이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에 수험생이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럼 내 밑에 99명의 이제 학생들이 있죠. 등수로 봤을 때는. 그럼 내 백분위가 99가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이제 몇 명의 학생이 있느냐, 이제 그걸 따진 게 이제 백분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백분위는 100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수험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40만 명 규모로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반올림을 했을 때 백분위도 이제 100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 이제 원점수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이제 좀 더 이제 변별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이제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 점수는 똑같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백분위는 더합니다. 서로 다른 표준 점수라 하더라도 이제 백분위가 동일한 그런 형태가 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매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제 따져야 됩니다. 정시를 지원할 때는. 예컨대 이제 내가 탐구 영역에서 3점이 깎였는데 백분위로 봤을 때는
1점이 깎인 학생하고 2점이 깎인 학생과 3점이 깎인 학생이 백분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이제 백분위를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반대로 또 이제 내가 물리 과목에서 1점이 깎였는데 3점이 깎인 학생보다 백분위가 더 좋지를 못했어요. 똑같은 백분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나한테는 이제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표준 점수에서는 그 백분위에서 동일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점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수의 성격들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작년 시험이죠. 재작년 시험에서 보면은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가 백분위를 반영을 하거든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9개 정도, 9개 이내로 이제 틀려야 의대를 간다. 전국 어디 의대라도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영남대나 계명대는 12개를 틀린 학생들까지 이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그 두 대학이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틀려도 백분위에서 감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탐구 영역을 반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과목 선택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생기게 되죠. 내가 백분위가 동일한데 표준 점수는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백분위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 집단 내에서의 내 서열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리도 100명이 선택을 했고 화학도 100명이 선택을 했는데 물리에서 3등을 한 학생하고 화학에서 3등을 한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한 학생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물리의 표준 점수는 68점이었고 그리고 화학의 표준 점수는 뭐 71점이었다. 그러면 똑같은 3등인데 그 집단 내에서 등수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3등인데 표준 점수가 달라지게 되면은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화가 나죠. 나도 시험 잘 봤는데 물리를 선택한 집단 내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은 선택 과목별로 똑같은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표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선택 과목이 2과목밖에 없어요. 물리하고 화학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00명 중에서 3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백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7이죠. 화학도 97이고 물리학의 97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아까 68점이라 그랬죠. 화학의 백분위 97에 해당하는 점수는 72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수를 그대로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97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와서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럼 68 더하기 72 하면은 얼마예요? 140인가요? 140을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70이죠. 그러니까 물리든 화학이든 백분위가 97인 학생들은 전부 다 변환 표준 점수로 70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표준 점수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됐고 물리 표준 점수는 조금 상향 조정이 됐죠. 이렇게 점수의 공정성을 이제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인데 뭐 이런 방식이 이렇게 평균을 내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방식은 이제 서울대가 활용했던 방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이제 대학마다 자기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가 굉장히 이제 조정이 큰 해에는 표준 점수가 불보정이 됐다. 그리고 좀 조정이 소극적으로 좀 적게 된 해에는 물보정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막 물보정, 불보정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뭐 오르비라든지 수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전부 다 같은 백분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냥 백분위를 반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 공정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백분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들도 나오고 최고 백분위가 이제 또 다르게 과목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최고 백분위가 100이 나오는데 어떤 과목은 최고 백분위가 98이 제일 높은 백분위예요. 이러면은 백분위 100이 안 나온 과목에서는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이제 좀 공정하게 만드는 방식이 뭔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수 반영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체크할 때 나한테 좀 더 점수 구조상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쓰이는 점수가 뭐냐면은 누적 백분위입니다. 누백입니다. 누적 백분위는 말 그대로 서울대 기준으로 혹은 또 연세대 기준으로 아니면 영남대 기준으로 아니면 부산대 기준으로 혹은 또 이제 전남대 기준으로 충남대 기준으로
점수를 쭉 환산을 해서 줄을 세웠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상위 몇 %에 해당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누적 백분위입니다. 이거는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점수는 아니고요. 이 누적 백분위는 보통 입시 기관들에서 많이들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러면 그게 입시 기관이 전 수험생들을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적 백분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직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누적 백분위를 믿게 되면은 지원하는데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령 이 누적 백분위를 평가원에서 이 누적 백분위가 가장 정확한 백분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평가원에서 발표한 누적 백분위가 가장 정확하다, 이건 실제 누적 백분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누적 백분위가 이제 청솔 누적 백분위가 있었거든요. 진학사 누적 백분위, 청솔 누적 백분위, 뭐 메가스터디 누적 백분위, 요즘에는 이제 GS 누백이라는 누적 백분위라는 게 있어요.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누적 백분위가 있는데, 이런 사설 기관에서 만든 누적 백분위를 믿고 나보다 대거 이제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내가 지원한 대학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질서를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적 백분위를 보면요, 보통 이제 내가 서강대 기준으로는 4% 안에 드는데 건국대 기준으로는 7%가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의 누적 백분위는 더 높게 나오고 더 좋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대학의 누적 백분위는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누적 백분위 구조를 딱 보게 되면은 한눈에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내 미력 점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이걸로 최대한 높이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상향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들은 어느 대학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정시 지원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주의를 해서 점수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내가 정시와 관련된 지원 조사를 하는데 훨씬 더 이제 좀 익숙하게, 수월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정 원점수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국어에서 엄매, 화작, 혹은 수학에서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선택 과목의 점수들을 반영을 할 때 조정 원점수를 표준화시켜서 반영을 하거든요. 이 조정 원점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평가원이 이제 그거를 알아서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 성적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점수의 성격이나 그 점수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 월간 정성민 영상 중에서 조정 원점수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정시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용어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시를 차근차근 잘 지원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